정답을.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잘 아시죠? 이분이 웃음 운동을 펼쳤다는 거 아세요? 웃음 운동. 웃음 운동 방빙봉 그래요. 웃음 운동을 펼쳤었는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참 멋집니다. 밝은 웃음을 가진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밝은 웃음을 가진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지 밝은 미래, 밝은 국가가 인연되어진답니다. 밝은 국가가. 그죠? 우리 당제법으로 봐도 맞죠. 내가 내 마음으로 짓고 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나라는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니까 미리 많이 웃자는 거예요. 미리 많이 웃어야지 진짜 좋은 일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갓난 아이는 방글에 웃으래요.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은 빙글에 웃으랍니다. 늙은이들은 벙글에 웃으래요. 벙글에. 자, 우리 방글에 웃어보세요. 방글에 한번 웃어보세요. 방글에, 빙글에, 벙글에 웃어보세요. 앞에 방하고 웃으면 방글에고요. 빙하고 웃으면 빙글에고요. 벙하고 웃으면 벙글에요. 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각자님하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방거래를 하든 빙거래를 하든 번거래를 하든 우리 아이들하고도 자주 웃으세요. 그래야지 우리 가족을 구성하는 우리 구성원들도 그렇게 자꾸 이제 웃어줘야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운들이 모여서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 똑같은 이치예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 우리 부처님 법 인연돼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모든 것 해탈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런 운동입니다. 자, 우리 식물들은 방금 우리 식물의 산밀작용. 그러니까 우리 가르침이 식물들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뭐 두뇌도 없는 것 같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산밀작용을 하고 있어요. 산밀작용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산밀작용을 참 하는 것이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해야지만 산밀작용이 되는데 우리가 식물들보다 못할 수가 있겠구나, 못하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저께 제가 전수님이랑 우리 식물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자, 식물들은 방향 다 안답니다. 그죠? 식물들은 이게 햇볕 쪽으로 이렇게 꽃이 줄기가 뻗고 꽃이 피잖아요. 그죠? 햇볕을 보고. 그러면서 제가 양파 이야기를 했어요. 양파가 우리 보통 보면은 오래 있으면 양파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잖아요. 그죠? 근데 뿌리는 밑을 향하고 싹은 위로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수님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잖아요. 고맙습니다. 해명 좀 사랑합니다 제가. 그죠? 당연하죠. 싹은 위로 향하고 뿌리는 밑으로 향하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냉장고에도 이게 양파가 오래 있으면 냉장고에서 싹이 돋고 뿌리가 내리는데 아시다시피 냉장고는 문을 딱 닫으면 깜깜해요. 깜깜한데 근데 빛도 없어요. 빛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은 위로 향하고 뿌리는 밑을 향해요. 그래서 그 양파를 싹이 돋고 뿌리가 내려있는 양파를 옆으로 휙 눕혀서 그대로 또 보관을 한번 해보시면은 한참 있다 문 열어보면은 요게 옆으로 눕혀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싹은 위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뿌리는 아래로 방향을 튼답니다. 신기하죠? 근데 신기하죠? 그러니까 전수님이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거 뭐가 신기해요? 방향을 그렇게 식물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은 특히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한 번씩 집에서 잘 보시죠. 자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 우리 전수님은 누워서 스마트폰 한 30분을 봐요. 제가 전수님 안 그래도 눈 나빠진다. 제발 하지 마라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냥 니대로 살아라 포기했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은요, 누워서 보면은 우리 스마트폰이 보통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 보는 것이. 근데 이제 한번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방향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 보다 보면은 지가 지대로 휙휙 돌아가요. 이렇게 됐다가 휙휙 돌아가죠. 그래서 막
헷갈리니까 그냥 방향을 하나로 딱 잡아놓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첨단 기기 스마트폰도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떨 때는 지 혼자 가로로 갔다가 세로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첨단 기기 스마트폰도 방향 감각이 없는데 식물들은 방향 감각이 확실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식물들이 방향 감각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사람들은 다 방향 감각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가? 그거 아니에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특히 요즘 우리 물질 시대에, 혼탁한 물질 시대에 오타각세 이렇게 보면은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 식물이 당연하지? 그렇게 방향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 식물 그렇게 자라는 것이 당연하지. 식물의 산밀 작용은 당연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왜 그런가 하고 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연구를 해보니까 양파 그 뿌리에 끄트머리에 녹말 성분의 미립자가 있대요. 알갱이 같은 것이. 그래서 그게 이게 평형을 방향을 잡는다 그래서 그걸 평형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의 주변에 감각모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요게 세포액보다 조금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쳐진답니다. 그래서 뿌리가 밑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뿌리 끝을 잘라버린대요. 가위로. 뿌리 끝을 가위로 다사삭 잘라버리면은 양파 뿌리가 방향을 못 찾는답니다. 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는 놈도 있고 밑으로 가는 놈도 있고 막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식물 양파지만 그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 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우리 이석이란 거 들어보시죠. 이석. 내면 귀 속 깊이에 이석이란 게, 알갱이, 돌처럼 알갱이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빠지거나 이게 잘못되면은 어지럽죠. 그죠? 균형을 못 잡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게 어지럽고 막 고통, 그 이석으로 인한 생기는 어떠한, 그래서 병을 찾는 사람도 많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더 많대요. 이것도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나 봐요. 스트레스랑. 그죠? 그처럼 우리가 그 이석이라는 것도 그게 평형석이 돼서 균형을 잡고 그 주변에 감각모들이 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균형을 잡고 방향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 이석이라는 것이 잘못돼서 육체적인 어떤 병을 호소하듯이, 우리가 현실의 삶을 가만히 봤을 때 이 현재 물질 시대에, 이 복잡한 시대에, 변화가 이게 빠른 시대에, 그죠? 정신없이 빨리 돌아가는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라. 그걸 우리 경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뇌, 온갖 갖가지 잡생각으로 전도됐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어진 겁니다. 전도돼 버린 거예요. 위에 갈 게 위에 있어야 되고 밑에 갈 게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 뒤집어지니까 위아래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망상으로, 번뇌로 가득한 전도망상으로 해서 고해의 세상에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인간 세상에는 많다. 의외로 당연한 산밀작용이, 우리 인간 세상에는 사람들은 당연한 어떤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요즘 물질 시대에는, 혼탁한 시대에는, 오타각세 시대에는 그렇게 방황하면서 고통 속에서, 전도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으로 많다. 그래서 그러면은 식물은 당연한 건데 왜 사람은 당연하지 못할까? 예?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방금 식물의 산밀작용처럼 인간은 당연한 산밀작용을 하지를 못하고 내 전도망상된 어떤 그런 번뇌로 가득한 탐진치 삼독으로 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에서 진리와 어긋난,
삼밀작용이라는 것은 진리대로 진리의 자연의 이치대로 수순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진리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살아서 괴로움과 고통을 인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많더라. 그죠?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내가 방향감각을 잘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그걸 우리가 내가 염송하고 하면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은 고쳐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죠?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불공을 한다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기도라는 표현을 해도 좋고요.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개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성, 각자의 개성, 요즘은 개성 시대잖아요. 각자의 개성이 뚜렷해야 돼요. 너무 똑같아도 안 돼요.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개성 속에는 본성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 개성 속에 본성이 살아있다는 건 본심이 살아있고 내가 중심을 잘 잡고 방향을 잃지 않는, 그죠? 시민작용을 할 수 있는 진리의 삶과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본심이 밝아져 있고 본성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 공부를 통해서 시민진리 2년 돼서 또 12월 월철불공 회양일을 통해서 내가 올 이번 한 달은 올해를 쭉 돌이켜보면서 회양을 하면서 내가 얼만큼 내가 진리와 가까워지면서 내가 얼만큼 변해가고 있는가, 변화해 왔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가. 변해야 됩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이 마음 공부의 근본 목적이 바로 우리가 마음 공부의 근본 목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내가 스승이 되었건 스승에서도 우리가 다 뭡니까? 나름 거기 계급이 아니고 그 뭐죠? 그 단계가 있습니다. 정사가 있고 대정사가 있고 전수가 있고 대전수가 있고 종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점점점 뭡니까? 내가 나이가 들수록 또한 우리 법납이 올라갈수록 그 단계를 거쳐서 큰 스승님이 되어갑니다. 우리 신교도 분들은 뭡니까? 시민진리 있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세월은 그렇게 내가 공부한 세월을 나이를 먹어갑니다. 근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수행한 내 이력이 세월이 오래됐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변하지 않는 삶은 오히려 우리가 자칫하면은 정말 부처님을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모시면서 현실 해탈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변화하는 삶이 아니면은 마음 해탈은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불공하고 열심히 마음 공부해서 내가 마음 해탈을 이루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마음 해탈 변화한다는 삶은 부처님을 신격화시켜 신으로 내가 부처님을 신앙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 부처님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라가 실천하는 것. 그 속에서 내가 내 업식이 정화가 돼서 나도 모르게 내가 먼 한 길을 가서 뒷발치를 바라봤을 때 참 많이 내가 성장해 왔구나, 변해 왔구나, 변화했구나, 그러한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우리 보살님 각자님 다 느끼실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전에 나의 모습과 내가 지금의 모습, 부처님을 닮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그죠? 자,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인과의 이치, 인과라는 것을 내가 여실히 내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심을 가지고 내가 변화한 만큼 내 세상은 변합니다. 은혜경에 가르친처럼 내 마음이 넓어진 만큼 내 삶은, 내 인생도 넓어지고 내 마음이 커진 만큼 내 삶도 커지고 내 마음이 둥그러진 만큼 내 삶도 둥글둥글해지고 내 마음이 가득 찬 만큼 내 삶도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올 12월 마무리하시고
새로 희망찬 우리 내년을 준비하시는 그런 12월 불공 회양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흥봉도 갑니다.